진짜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 홍스맨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진행시켜. 안녕하십니까, 홍스맨입니다. 다음 문장을 동영상을 멈추고 먼저 해석을 시도해보세요. 사실 이 문장은 단어들이 많이 어렵지 않더라도 중간에 문장 구조 안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방금 그 문장 안에는 최소로 잡아도 예전에 배웠던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법 영어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들어본 거 말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확인해보세요. 이 문법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체계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법 용어 없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장을 순서대로 해석하는 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0일 동안 10년 가까이 영어 공부를 해왔는데 저와 3시간만 이야기를 해도, 아니 이 영상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나도 평생 공부한 영어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최소 이 영상을 완주하셔야 되고, 오늘의 중요 메시지는 전부 다 뒷부분에 가서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갈 거면 끝까지 가시고, 완주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영어의 대표 문장으로 I love you로 가기로 했습니다. I love you를 가장 베이직한 구조로 가져가시고 그 안에서 단어를 바꿔내면 되겠다. 이 자리는 뭐 목적어 자리로 부르는데요, 그냥 을을에 대한 정보를 채우는 자리입니다. 우리말에도 나는 사랑한다 누구를, 을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을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냥 을을에 대한 정보를 채우면 된다. 그러면 이 자리, 을을에 대한 자리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 필요하면 쓰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누구를, 당신을 필요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 회사는 개선했습니다. 뭐를? 그 시스템을. 그럼 I love you의 구조랑 완전 똑같은데 단어만 바뀌었죠. 그 다음, 그 자원들은 앞으로 보내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뭐를이 궁금하지 않아서 you와 같은 목적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을에 대한 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이 대화가 되려면 하얀색 부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사면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되고요. 시스템, 어떤 시스템, 자원들, 어떤 자원들 설명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일 그 책 가져오세요 그 장소로라고 하면 그 책과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 수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얀색 부분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가 절대로 된 것으로 볼 수가 없겠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얀색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이 하얀색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를 어려운 말로 하면 형용사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형용사의 내용이 흰색 부분을 설명하는, 회사를 설명하는 자리가 짧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길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길게 들어갈 경우에는 영어에서는 어디 쪽에 쓴다? 우리말은 앞쪽에도 써도 되겠지만 영어는 무조건 이 회사를 설명하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면 뒤쪽으로 뺀다. 그 다음, 개선했습니다 뭐를? 그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가져갈 경우에는 뒤로 빠진다. 영어에서는. 아래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원들인데 어떤 자원들이냐면 그 자원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면 무조건 뒤로 빠진다.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핑크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색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그럼 이 부분, 흰색 부분이 궁금해서 핑크색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 영어랑 시험을 위한 영어랑 얼마나 느낌이 다르냐면요, 실전에서는 핑크색이 있어야 대화가 더 잘 되고 쉬운 이야기가 되겠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줘야 대화가 더 잘 되고,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줘야 대화가 더 잘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공부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핑크색이 없는 것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들을 때도 The company improved 바로 가면 오히려 더 편한데, 컴퍼니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가다가 improve가 떨어지면 듣기 할 때도 중심을 잃거든요. 자, 이렇게 써도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 추가적인 정보를 써줘야 되겠죠. 그냥 글 전체든 뭐든 어떤 영역에 있어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추가하는데 쓰이는 자리는 부사어 자리라고 예전에 배웠습니다. 부사어 자리가 어렵게 느껴지고 거부감 느껴진다면 내용 추가 정도로 생각하세요. 내용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말을 추가하고 싶거든요. 그럼 자원들은 앞으로 보내질 겁니다. 이러이러한 자원들은 보내질 겁니다 라는 말인데 언제 보내질 건지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언제 보내는지를 앞쪽에 써도 된다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보내는지, 왜 보내는지, 언제, 어디서, 왜 이런 느낌을 앞쪽에 넣어줘도 돼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쪽에 써도 되고요. 핑크색은 잠깐 지워볼게요. 앞쪽에 써도 되고, 아니면 문장 맨 뒤쪽에 들어가도 돼요. 이 파란색 부분이 짧으면은 문장 중간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어디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문장 맨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길다라고 느껴진 경우에는 중간에 넣기보다 문장 맨 앞에 또는 맨 뒤에 개수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는 자유롭죠.
우리 뭐 밥을 먹으러 갔을 때도 추가, 일단 1인분, 2인분까지는 의무적으로 시켜야 한다. 근데 추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를 해도 되고 100개를 해도 되고, 이 파란색 부분은 개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내가 필요하면 써주고 위치도 편한 대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에 주로 넣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파란색이 초반에 들어갔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는 항상 문장의 출발을 주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색이 이보다 더 길게 빠져버리면 당황할 수가 있겠죠. 방금은 영어의 특징을 큰 틀에서 설명했고요. 이제 아까 긴 글을 읽기 위한 필수 재료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설명들은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영상들 안에 다 자세하게 들어있었죠.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나고 정주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한 WH는 언제 씁니까? 각각의 자리를 내가 좀 길게 설명하고자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영어에서 여러 개의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조금 길게 쓰고자 할 때 쓰는 표현이다. 사인이다. 일단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두 번째, 우리 보내다의 느낌이 있는 거는 반드시 뭐를 어디 쪽으로 보내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보내다, 뭔가를 어디 쪽으로. 자, 동사 앞에 to라든지 이렇게 ing를 뒤에 붙이면 이 동사를 다른 자리로 한번 보내서 쓰겠다는 것. 굉장히 많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거의 만능 열쇠의 역할을 해요. 열쇠 하나인데 A방의 문도 열고요, B의 방의 문도 열고요, C, D, E까지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의 역할을 한다. 우리말로 따지면 이 to consider, considering이 어떤 의미를 담당하고 있냐면요, 고려하면서, 고려하는, 고려한다는 것은, 고려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이상 더 있어요. 이 to랑 ing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고요. to가 있으면은 약간 앞으로의 느낌을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일단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뭐다? 동사가 본인의 집에 있다가 다른 자리를 떠나서 여기저기에서 역할을 할 때 ing나 to를 써준다. 자,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따 예문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동사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 그랬습니다. 동사 위주로 흐름을 결정합니다. 영어에서는 동사의 눈치를 보자. 다시 한번, 영어에서는 동사의 눈치를 보자. allow라는 동사의 특징이 있거든요. allow라는 동사는 뒤에를 주어 동사로 해석해라 라고 명령하는 동사입니다. allow는 내 뒤의 내용을 무조건 주어 동사로 해석해. 우리 us는 우리는이 아니고 사실 목적격이니까 우리를이잖아요. 근데 allow는 필요 없습니다. 봐주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보내라. 당신은 허락합니다. 우리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다. 그 다음 여기 있는 send도 마찬가지입니다. send가 이 뒷부분의 내용을 누구에게 뭐를로 해석하세요? 라고 시킵니다. 그럼 회색 부분은 allow의 영향을 받아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초록색 부분은 send가 하라는 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회색 부분은 allow가 하라는 대로, 초록색 부분은 send가 하라는 대로. 이래서 영어는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단어를 알아도 동사를 무시하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이래서 왔다 갔다 해석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would rather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은 차라리 동사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따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내가 하는 편이 낫겠다, 갖는 편이 낫겠다, 이런 표현으로 쓰인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안에서 have도 굉장히 힘이 셉니다. 자, 여기 있는 보라색 부분도 동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have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너는 갖습니다. 잔액을 갖는 게 아니라 잔액이 환불되어지는 상황을 너가 만든다, 갖는다의 느낌으로써 쓰였어요. 당신은 시킵니다. 잔액이 환불되어지도록 너 쪽으로. 원래 시키다의 느낌은 아닌데 문맥상 의역이 되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색 부분, 초록색 부분, 보라색 부분은 각각의 동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 영어는 순서대로 읽으면서 명사가 나오면 어떤 명사인지 궁금해하고,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의 특징을 미리 파악해둔 다음에 동사의 눈치를 보면서 읽다가 동사가 하라는 대로 뒷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해석을 해주면 영어는 끝이 날 수 있다. 예전에 영어를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인정하세요.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에 대한 길게 이야기를 못했어요. 지금 10분 정도밖에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영어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일단 긴 글을 읽을 때는 초반 3줄을 조심스럽게 읽자.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 파악이 안 되면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잘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진짜 잘한 것이 아니고 비꼬거나 격려의 메시지가 되겠죠. 긍정적 상황에서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칭찬하는 분위기구나, 이런 느낌 안에서 내가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글을 읽을 때는 같이 흐름을 타줘야 되는데 초반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을 해야만 읽을 수 있다.
근데 토익이든 뭐든 입시 영어 중심으로 해왔던 분들은 빠르게 읽으려고 해요. 근데 진짜 빠르게 읽으면 괜찮은데 급하게 읽습니다. 우리 급한 것과 빠른 것은 다릅니다. 급하게 일 처리하는 거랑 빠르게 일 처리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급하기만 하고 있어요. 초반에 상황 파악이 되기 전까지는 천천히 읽자. 나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를 미안하게 생각하냐면요, 보고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나는 보고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보고하는 것을. 뭐를? 이렇게 하나씩. 뭐를 보고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해? 그럼 또 뒤에 뭐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뭐를에 대한 내용을 채울 때 짧게 쓸 수도 있지만요, 길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길게 설명하고자 할 때는 대신나 WH를 빌려 쓴다. 그럼 이 부분은 report 뒤에 뭐를에 해당하는 자리를 길게 쓰겠다의 사인을 대수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이 뭐를에 대한 정보를 채우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report에서 뭐를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쌍둥이입니다. 영어 안에서 대시 최소 역할이 3가지가 넘어요. 그럼 그 3가지 이상의 역할 중에 여기서는 뭐를에 대한 정보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리포트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리포트를 무시하고 뒤로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됐던 겁니다. 대수로 출발하게 되면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새롭게 또 나오거든요. 다음 달의 호는 여기가 주어입니다. that 안에 주어는 다음 달 호. 우리가 월마다 주마다 출간하는 매거진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호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슈가 발행한 건데 한 달에 한 번 발행한 것이 결국 호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 달에 호라고 하면 A라는 어떤 간행물의 호인지 B라는 간행물의 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에서는 조금이라도 길어질 경우 설명을 명사 뒤쪽에서 한다. 그럼 이 부분은 뭘까요? PG라는 다음 달 호래요. 그럼 이 부분은 PG를 설명해주는 자리입니다. 우리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흐름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달 호가 주어고 핑크색 부분은 다음 달 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 호 PG라는 어떤 간행물의 다음 달 호가 앞으로 우리의 마지막 호가 될 거야 라고 내가 알려서 미안하다고요. 그러면 대절 안에 주어는 이슈고 이슈를 설명하는 핑크색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will be our last 이 표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the company 주어, company 설명, 그 다음에 동사 나온 형태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나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를? 보고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뭐를? 다음 달의 호가 PG라는 이 간행물의 다음 달의 호가 앞으로 우리의 마지막 호가 된다는 것을 알려서 미안하다. 다음 좀 뜯어서 볼게요. 주어가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when, where, how, why와 같은 부가적, 추가적인 느낌이 먼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추가적인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추가적인 느낌은 파란색으로 우리가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느낌이 나왔는지 아닌지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after였어요. after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인데 무조건 시간에 대한 정보,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부가적인 이야기로 출발하겠다. 자, 62년 이후에 어떤 62년인지 알 수가 없죠. 내가 일한 지 62년인지 공부한 지 62년인지 이 월마다 출간한 62년인지 알 수 없으니까 또 뒤에 있는 핑크색 부분은 62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파란색 팁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와중에 또 핑크색 역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이 또 주어가 되겠죠. 부가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우리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삼성에 있는 우리인지 B라는 회사에 있는 우리인지 C라는 회사에 있는 우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역시나 우리를 설명해주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MP라는 회사, 출판 회사에 있는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파란색이랑 핑크색만 빼면 그냥 주어 동사예요. 노란색만 보세요. 그냥 주어 동사. 파란색 왜 들어갔나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와 같은 부가적인 이야기 전달하려고 초반에 들어갔고, 위 다음에 핑크색 왜 들어갔나요? 우리가 누군지 설명하려고. 그 다음 또 궁금해하면 돼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뭐를 궁금하죠. 또 뒤에 뭐를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궁금하니까요. 근데 뭐를에 대한 정보를 짧게 쓸 수도 있지만 길게 쓸 수도 있다고요. 길게 쓸 때는 대신나 WH를 빌려 쓴다. 그러면 또 이 that 안에도 주어 동사가 있겠습니다. 이 practical gardening이라는 월간지가 앞으로 사이에 있을 겁니다. 어디 사이에 있을 거냐면요, 전기 간행물들 사이에 있을 겁니다. 무조건 명사가 나오면 궁금, 그
그 책이라고 하면 어떤 책인데, 그 장소라고 하면 어떤 장소인데, 전기 간행물들이라고 하면 어떤 전기 간행물인데 라고 했으면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전기 간행물들을 설명해주는 핑크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핑크색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서대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건너뛰고 핑크색으로 넘어왔으면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미국인도 불가능해요. 자, 그럼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년 이후에 어떤 62년? 월마다 우리가 발매한 지, 그럼 다시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년 이후에 어떤 62년? 월마다 출간한 지, 발매한 지 62년 이후에 우리가 누군데? M 퍼블리싱에 있는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뭐를 결정했는데? 뭐를에 대한 정보를 내가 좀 길게 쓸게. PG라는 간행물이 앞으로 사이에 있을 거다. 어디 사이에 있을 거냐면 간행물들 사이에 있을 거다는 걸 결정했습니다. 어떤 간행물들인데? 그 간행물들을 우리는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간행물들 사이에 있을 거야. 우리가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간행물들 사이에 있다는 건 이 간행물도 이제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이슈가 되겠다는 이야기. 초반에 우리 세 줄을 천천히 잘 읽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최대한의 리액션을 해보세요. 내가 마치 이 글과 관련이 있는 사람처럼요. 내가 이 간행물을 정말 오랫동안 20년 정도 읽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홀에요. 너무 슬프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글을 읽은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번역을 하는 이유가 이해하려고 있는 거고요. 이해의 끝판왕은 리액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의 터크쇼를 보고 있을 때 영어를 할 수 없으면요. 남들 다 웃을 때 한 번도 안 웃을 수도 있어요. 물론 웃을 수도 있죠. 눈치껏. 따라 웃는 겁니다.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럼 안 봐도 뒤에는 왜 중단하는지, 중단하면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또는 변경사항 같은 것들에 대한 공지를 독자들에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를? 다시 보낼 것을. 자, 우리는 계획하고 있다 해서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뭐를? 자, 우리 뭐를에 해당하는 자리를 동사로 채울 수도 있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동사가 아까 말했죠. 다른 자리에 놀러 갈 때는 ing라든지 to를 쓴다. 계획하는 건 앞으로의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to와 어울립니다. ing보다는. 우리는 계획합니다. 앞으로 다시 보낼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말했죠. 보내다의 느낌은 자연스럽게 뒤에 to가 그려지겠다. 근데 우리 toward가 to랑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쓰이거든요. 여기 있는 toward가 앞쪽에 있는 redirect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낸다는 건 반드시 어디 쪽으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를? 자원들을 보낼 겁니다. 그럼 redirect 다음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자원들을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근데 중간에 또 군더더기가 붙었다는 건 물음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자원들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원들에 대한 설명이 핑크색이 언제 어디서든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낼 것을, 자원들을, 어떤 자원들, 얻어진 자원들, 뭘 통해서? 비용을 줄인 것을 통해서 얻어진 자원들. 지금 마지막 호로 이제 중단을 하면 그 안에서 얻어지는 어떤 세이브가 있겠죠.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 자원을 어디 쪽으로 보낼 거냐면요. 쪽으로라는 전치사 뒤에는 을을에 대한 정보가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을을에 대한 정보를 동사로 채울 때는 ing 같은 걸 쓸 수 있다고요. 맞는 키야, 맞는 키. 어디 쪽으로 보낼 거냐면 성장시키는 것 쪽으로 자원을 쓸 겁니다. 또 뭐를? 우리의 출판사를 성장시키는 데 쓸 거고요. and는 중요합니다. and가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and 다음에 뭔가가 생략되는데 그 생략되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자원은 보내질 겁니다. 어디 쪽으로? 증가시키는 것 쪽으로. 뭐를 증가시키고 성장시키냐면 교육용의 비디오 제작 업체들, 어떤 사업체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행물을 중단함으로써 세이브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출판사에 쓸 거고, 그리고 비디오 제작 어떤 업종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써 이번 월 간행물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크게 봤을 때 파란색입니다. 자원을 보내다 자원을 어디 쪽으로, 우리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는 추가적인 자리다. 추가적인 자리는 문장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그럼 이 문장도 어때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쓴 다음에 명사 설명이 좀 필요해서 핑크색 좀 넣어주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해서 파란색 좀 넣어줬다. 끝. 해석합니다. 우리는 계획합니다. 뭐를? 다시 보낼 것을. 뭐를? 자원들을. 어떤 자원들? 자원들은 얻어진 자원들이야. 뭘 통해서? 비용을 줄인 것을 통해서 얻어진 자원들을 이쪽으로 보낼 거야. 성장시키는 것 쪽으로 보낼 거야. 뭘 성장시키는데? 우리의 북 퍼블리싱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뭘 성장시키는데? 교육용의 비디오 프로덕션 비즈니스들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당신의 서포트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포트는 어떤 서포트야? 어떤 지원을 해준 거야? 당신이 뭐로서 지원을 해줬냐면요, 의미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구독자로서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어디 쪽으로의 구독을 하고 있었냐면 이쪽으로의 구독. 여기는 핑크색으로 봐도 되고요, 파란색으로 봐도 돼요. 색이 중요하지 않아요. 핑크색과 파란색은 겹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를 설명하다 보면 어떤 명사가 밝혀질 때가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또 메인 내용의 뒤에 부연 설명이 붙었다. 끝.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지지를. 뭐로서 지지를 해줬냐면 오래된 구독자로서 지지를 해줬는데 어디 쪽으로 구독을 하고 있었냐면 PG 쪽으로 구독을 하고 있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핑크색 처리를 했냐면 구독자인데 어떤 구독자인지 궁금하잖아요. 넷플릭스 구독자인지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to 넷플릭스 하면은 넷플릭스 구독자이고 이런 식으로 구독자의 정체가 밝혀지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전치사로 문장을 출발을 한다. 100% 부가적인 자리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그 남아있는 게 뭐야? 남아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핑크색이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는 그 남아있는 게 뭔데? 너의 구독 기간에 남아있는 것. 예를 들면 구독을 1년을 했으면 다음 달에 우리가 중단할 건데 그 남은 몇 개월 동안에 구독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정책, 내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줄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걸 위해서는요, 당신의 구독 기간의 남은 기간을 위해서는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역시 주어 동사 메인 핵심이 뒤쪽에 나왔습니다. 뭐를 바라고 있냐면요, 사실 여기에는 대시 있었는데 생략됐어요. 이 생략은 그냥 생략해도 되니까 생략을 하는 건데 아직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뭐를 바라는지 궁금하죠? 그럼 뭐를에 대한 정보가 나와줘야 되는데 대시 나왔다는 건 그 뭐를에 대한 정보를 길게 가겠다는 사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당신이 앞으로 허락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허락하다? 우리 아까 허락하다 보고 왔는데 허락하다는 평범한 동사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특별한 동사를 따로 두고 배울 겁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기존 영상을 정주행하시면 이 allow,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든 스토리를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희망합니다. 뭐를? 당신이 앞으로 허락하는 것. 우리 허락하다 뒤에는 허락하다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회색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대신에 보내는 것을 허락하다. 우리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허락할 것을 우리가 대신에 보내주는 것. 보내주다. 우리 send도 특별한 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send 뒤는 초록색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색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내주는데 누구에게 뭐를? 너에게 FD라는 간행물을.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에는 우리가 기존의 PG라는 간행물을 중단하니까 다른 거 보내줄게, FD라는 거. 근데 내가 리액션을 하면 어때요? FD가 뭔데? 난 FD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좋은지도 나쁜지도 나에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보라고? 설명이 나오겠죠? 우리의 인기 있는 간행물입니다. 추가 설명. 어떤 인기 있는 간행물이냐면 그 야생 식물들에 대한 인기 있는 간행물들이에요. 근데 리액션 하세요. 나는 안 받을래. 나는 기존에 PG가 좋아서 구독을 했는데 다른 걸 주겠다? 난 모르겠다. 아니면 다른 인기 있는 걸 주겠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 사실 이분들이 지금 영업을 잘못하고 있죠. 이 구독권을 환불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가려면 금액대도 어차피 똑같은 거고, 이거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지금 막 쓰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특집을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게 만약에 비싸다면 더 비싼 거야. 근데 어필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엄청 이 글에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글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이건 이미 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내 이야기야. 그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미국에 살면 영어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들어서 매일 말해서 맞습니다. 매일 읽어서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과의 그 절박함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거를 못 들으면 내가 지금 굶을 수도 있고요. 10만 원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목숨 걸고 읽기 때문에 영어가 느는 겁니다. 그런 몰입감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것을 위해서는 어떤 남은 거냐면 너의 구독 기간에 남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희망해. 뭐를 희망하고 있냐면 너가 앞으로 허락하기를 희망해. 우리가 대신에 보내는 것 너에게 FD는 뭐냐면 우리의 인기 있는 간행물이야. 뭐에 대한 간행물이냐면 야생 식물들에 대한 간행물들. 결국에는 제가 뭐 초록색 회색도 넣었지만 이 부분도 그냥 사실 이렇게 걸리는 게 맞아요. 그럼 이 문장도 이 노란색이 메인 스토리고 중간중간에 핑크색이 들어가서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중간에 또 앞 또는 뒤에 부사 추가적인 게 들어가서 그냥 파란색 처리가 됐다. 우리가 이거를 다 끝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결국 노란색이었습니다. 아까 체크가 안 됐는데 우리가 최초 이야기했던 구조 안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없다. 이유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우리말로 대화할 때도 절대 새로운 구조를 매번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기존 구조는 정해져 있고 재료만 바꾸는 겁니다. 얼음을 만든다고 하면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 얼음 만드는 프레임은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모양이 있다고 치면 그 안에 물을 넣으면은 물 아이스가 되고 커피를 넣으면은 커피 아이스가 되고 우유를 넣으면 우유 아이스가 되는 것처럼 재료를 계속 바꿔서 얼음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때그때 프레임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언어 안에서는 프레임은 몇 개 없고 그 재료가 많이 있어요. 그 재료가 곧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로 출발했습니다. 부가적인 이야기. 그 다음 우리 if가 문장 초반에 시작을 했다. 그 말은 뭐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부가적인 자리를 내가 엄청 길게 가져가겠다의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if도. 그 다음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메인 스토리고요. 뒷부분도 부가적인 이야기입니다. 끝.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차라리 갖기를 바란다면 뭐를? 여기 have는 중요합니다. 여기 have는 이따가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잔액을 갖기를 어떤 잔액? 이 와중에 이 파란색 안에서 또 밸런스가 궁금해요. 그럼 또 밸런스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요. 밸런스를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제가 미리 체크해놨는데요. 노란색 메인 내용 앞에 부가적인 내용을 길게 썼고요. 부가적인 내용을 길게 쓰고자 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if거든요. because, although, if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부가적인 자리를 내가 길게 쓰겠다의 사인이 됩니다. 뒤에도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추가적인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그다음 중간에 have에 빨간색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차라리 갖기를 원한다면 잔액을 갖는 게 아니라 잔액이 환불되어지도록 초록색만 보세요. 중간 다 무시하시고요. 갖는데 잔액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잔액이 환불되어지도록 갖기를 바란다면 그럼 중간에 밸런스와 refunded 사이에 들어간 핑크색 of your subscription account는 밸런스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잔액이라 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라는 구독권의 잔액인지 B라는 구독권의 잔액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핑크색 부분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석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나 너가 원한다면 차라리 바란다면 갖는 것을 그 잔액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잔액이 어떤 잔액? 너의 구독 계정의 잔액이 환불되어지는 상황을 갖기를 바란다면 너 쪽으로 연락주세요. 우리에게 이 번호로. 끝. 그럼 제가 설명하기 위해 초록색으로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전부 다 부가적인 이야기로 들어갔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 하면서요. 대화하듯이. 나는 미안하다고 생각해. 뭐를? 너 뭐가 미안한데? 보고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 뭐를? 이야기해봐. 내가 좀 길게 설명해줄게. 다음 달에 호가 어떤 호인데 PG라는 호가 앞으로 우리의 마지막 호가 될 거야. 마지막 호라고? 왜 마지막 호야? 나 너무 슬픈데. 부연 설명. 62년 이후에 어떤 62년이야? 월마다 출간한 지 62년 이후에 우리가 누구야? PB라는 회사에 있는 우리는 사실 여기 우리가 없어도 문맥상 알 수는 있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뭘 결정했어? PG라는 것이 앞으로 이 간행물이 사이에 있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어디 사이에 있는데? 간행물들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간행물들인데? 그 간행물들은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간행물들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간행물들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뭘 계획하고 있어? 다시 보내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뭐를? 자원들을. 어떤 자원들인데? 어떤 자원들
자원들이냐면 얻어진 자원들이야. 비용 삭감을 통해서 그걸 어디로 보내는데? 성장시키는 것 쪽으로 보낼 거야. 뭘 성장시킬 건데? 우리의 출판 그리고 성장시킬 건데 뭐를? 교육 비디오 프로덕션 비즈니스들을 이러려고 중단하는구나. 그래 뭐 회사 사정이 그럴 수 있으니까 아쉽긴 하지만 알고 있을게.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를. 어떤 지지를 해줬냐면 오래된 구독자로서 어디 쪽으로 구독을 했냐면 PG 쪽으로. 사실 여기도 문맥상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남은 것을 향해서는 너의 구독 기간의 남은 기간을 향해서는 우리는 희망하고 있어. 뭐를? 너가 앞으로 허락해 줄 것을 우리가 대신에 보내는 것. 누구에게 뭐를? 너에게 FD라는 간행물을. 간행물은 뭔데? 우리의 인기 있는 간행물이야. 뭐에 대한 간행물이냐고. 야생 식물들에 대한 간행물들이야. 어떤 야생 식물들이야 하면 또 여기에 야생 식물들에 대한 설명을 더 길게 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받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너가 차라리 갖기를 바란다면 잔액이 어떤 잔액? 너의 구독 계정의 잔액이 환불되어지는 것을 갖기를 바라면 너 쪽으로 연락 줘. 우리에게 이 번호로. 끝. 순서대로 읽을 수 있구나. 근데 이 글을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저희 수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이 노란색 부분 안에 상세한 내용이 정주행하다 보면 다 나오고요. 파란색 부분 채우는 방법이 정주행하다 보면 다 나오고요. 핑크색 자리 채우는 방법 정주행하다 보면 나오고요. allow라는 동사, send라는 동사, have라는 동사, 이런 특별한 동사, 그리고 중간중간에 gained 같은 표현 들어갔었는데 이런 표현들도 전부 다 정주행하면 상세하게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중해서 상세하게 배우고 제가 매주 긴 글을 읽을 수 있게 훈련을 시킬 건데 이 두 개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긴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긴 글을 라이팅 할 수도 있고요. 스피킹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짧게 가져가지 않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계속 매주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매주 영상을 한 개씩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언젠가는 영어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주 연습하다 보면 알아서 이렇게 색들이 끊어지는 실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끊어져요. 어떤 속도로 읽어도 이런 식으로 끊어지냐면요.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도 I'm sorry to report that next month's issue of Practical Gardening will be our last. After 62 years of monthly issues, we have decided that Practical Gardening will be among the periodicals that we must discontinue. 이런 식으로 읽기만 해도요. 알아서 이렇게 색이 끊어진다고요. 저도 최초에는 하나씩 단어 외우고 문법 하나씩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단기간에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매일 월화수목금 관리해드리는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점수가 필요하지 않고 뭔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영어를 하고 있다 하시면 저의 일주일에 한 번의 스토리를 따라오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정주행을 여러 번 해보시면 알아서 영어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토익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만 주목해주세요. 토익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새벽 6시부터 하루 중간중간에 여러 번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자습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관리반 올데이반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개인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홍수맨.